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화면은 지금 어제 학습을 했던 내용 잠시 좀 띄워놨어요. 자, 어제 했던 내용이 객체지향의 다형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고요. 다형성의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자, 그 중에 오버로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테스트 많이 했죠? 자, 다형성은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를 만드는 기법, 생성하는 기법을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에 대한 구분으로는 자, 매개 변수죠. 자, 매개 변수를 가지고 메소드를 구별을 하게 되죠.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를 만들 수는 있는데 자, 가로 안에 매개 변수를 둬서 매개 변수의 차이를 가지고 메소드들을 구별을 한다라는 거였고요. 자, 메소드의 차이라는 얘기는 매개 변수의 차이라는 거는 자, 매개 변수의 개수와 또 매개 변수의 타입을 가지고 각각의 메소드들을 구별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버로딩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고요. 자, 그리고 생성자에 대해서도 알아봤죠? 자, 생성자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생성자는 자, 객체죠. 자, 객체화가 이루어질 때 자동으로 호출이 되는 존재, 자동으로 호출이 되는 존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매개 변수, 생성자는 자, 메소드 모양을 하고 있기는 해요. 메소드 모양을 하고 있기는 한데 메소드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메소드는 또 아니기 때문에 메소드 모양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객체화가 이루어질 때 자동으로 호출이 되는 존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몇 가지 생성자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뭐가 있었냐면요. 반드시 클래스 이름이랑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자, 생성자는 생성자를 활용할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생성자를 활용할 경우에 반드시 클래스죠.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이름으로 생성자는 작성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대소문자 똑같이. 자, 그리고 생성자에게는 퍼블릭 이외에 다른 거는 붙을 수가 없습니다. 자, 퍼블릭이라는 이 키워드도 붙지 않아도 돼요. 꼭 붙여야 된다라는 문법적으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없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일반 메소드와는 다르게 보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붙지 않는다라는 거. 자, 보이드 처리가 되면은 그 즉시 생성자로서의 기능을 잃게 되죠. 보이드를 쓸 수도 있어요. 자, 어제 이거 학습을 했던 내용이고요. 보이드라고 키워드를 붙일 수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잘못된 사항은 아니에요. 하지만 보이드라는 키워드를 붙이게 되면은 그 즉시 생성자로서의 기능을 잃고 그냥 일반 메소드 처리가 된다라는 거였죠. 자, 그래서 생성자의 특징으로는 자, 맨 첫 글자가 대문자고 자, 그리고 자,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메소드와 지금 같이 어제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자, 이것도 다형성의 오버로딩이에요. 자, 우리 메소드 오버로딩, 방금 우리 했던 내용처럼 같은 이름을 가진 메소드를 만드는 기법, 오버로딩. 그쵸? 자, 그리고 매개 변수의 차이를 둔다라는 거잖아요. 매개 변수의 차이를 둬서 메소드들을 구별을 한다라는 거였죠. 오버로딩이라는 거는. 자, 그래서 오버로딩은 매개 변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오버로딩은 매개 변수를 가지고 구별을 짓기 때문에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생성하는 경우. 자, 그래서 매개 변수, 오버로딩은 매개 변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고요. 자, 우리 생성자도 마찬가지죠? 생성자도 동일한 이름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동일한 이름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동일한 이름으로 만드는데 매개 변수를 가지고 그 차이를 둔다, 구별을 한다는 거고. 자, 그래서 이러한 기법은 오버로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매개 변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생성자 오버로딩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메소드 오버로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생성자는 좀 헷갈리죠? 자, 보시면은
어렵다라기보다 좀 헷갈리는 존재예요, 생성자는. 그리고 잘 쓰지도 않고, 그래서 나중에 잘 까먹기는 하는데, 현업에서도 거의 뭐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어제 생성자와 다형성 오버로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고요. 자, 이제 오늘은 자, 12강을 보시겠는데요. 자, 상속과 다형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목이 똑같죠? 다형성, 다형성. 예, 그리고 11강 어제 학습을 했던 내용은 생성자와 다형성.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상속과 다형, 상속에 대해서 이제 배우실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도 다형성이 들어갑니다. 자, 다형성에는 이렇게 제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오버로딩이 있고, 그리고 오버라이딩. 예, 둘 다 다형성은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12강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주제는 이제 상속이에요. 예, 상속. 헐. 7분만 들어오셨네, 7분. 10명 어디 간 거야? 자, 상속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죠? 이게 공지사항에 보면은, 자, 동영상을, 유튜브 주소가 있고요. 예, 동영상 주소, 어제 내용까지 올려놨습니다. 나중에 학습하실 때 참고하도록 해주세요. 자, 우리 이제 상속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상속은 우리 자바 코딩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속은 반드시 알아야 돼. 물론 이제 메소드 어제 자, 학습을 했던 자, 뭐 다형성 이러한 내용들도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기법이기는 하고요. 다 중요하죠. 자, 상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상속에 대해서 파랗게 내용을 작성을 해놨는데요. 자, 보시면은 자, 상위 클래스. 자, 상속은 상위 클래스로부터 메소드 및 변수를 물려받아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른 클래스죠. 상위 클래스, 다른 클래스에 있는 내용을 모두 물려받아서 사용하고자 할 때, 꼭 내 것처럼 사용하고자 할 때, 상속이라는 이러한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관계를 맺는 거죠. 자, 관계를 맺게 되는데, 물려받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예, 그, 다른 클래스의 모든 것들을 다 받는다라는 얘기인데, 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자, 관계에 관련해서 자, 용어가 있어요. 자, 제가 여기 까맣게 좀 굵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상속을 받게 되면은 상속을 받는 쪽이죠. 받는 클래스를 자식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식 클래스. 자, 상속을 받는 쪽을 자식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러면은 물려주는 쪽이 있겠죠? 자,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물려주는 쪽과 물림을 받는 쪽이 있고 그래서 물려받는 쪽이 자식 클래스 그리고 물려주는 쪽이 부모 클래스예요. 자, 또는 저 슈퍼 클래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부모 클래스를 슈퍼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식 클래스를 서브 클래스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 빨갛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매우 중요한 키워드죠. 자, extends라는 키워드, extends라는 키워드. 자, 상속 관계를 만들 때는요, extend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합니다. 자, extend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요. 자, 그래서 상위 클래스로부터 메소드 및 변수를 물려받아 사용하는 것을 상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예약어로는 그 상속받을 때 사용하는 그러한 키워드가 있는데, 자, extend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요. 자, 밑에 예제가 있어요. 자, 예제를 통해서 자, 내용을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내용이 이러네요. 자, 체리인포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myfloat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네요. 자, 이걸 가지고 뭐 상속을 받고, 자, 상속받은 내용을 사용을 하고, 자, 그렇게 작성하는 거로, 자, 이 내용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따로따로 작성하도록 할게요. 클래스는 원래 따로따로 작성하는 게 원칙이긴 해요. 자, 우리 엊그저께죠? 어저께와 그저께 학습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의 파일 안에 예, 두 개의 클래스를 올려놓고 작업을 할 수도 있는데, 자, 예,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분리해낼 수도 있고, 뭐 어쨌든 따로따로 작업하는 게 이제 만들어서 작업을 하는 게 이제, 자, 원래 이제 맞는 내용입니다. 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3번째 날이에요. 그래서 패키지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자, new 패키지. 자, 스터디. 자, 패키지 새로 만들었고요. 자, 우선 먼저 체리인포라는 클래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new 클래스 체리. 자, 체리인포에는 메인 메소드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생성을 하실 때 클래스 이름만 작성을 하고 피니시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가 학습을 안 했던 변수도 거기 들어가 있네요.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줄, 예, 첫 번째 줄, 체리라는 글자, 예, 자, 체리라는 글자를 가진 변수를 만들어내는데요. final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final, 자, static, final static string, name, 자, equal 체리. 자, name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있는데 final 키워드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요. final 키워드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static integer price equal 5,000. 자, 그리고 메소드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static void discount. 자, discount라는 이름을 가진 메소드가 자,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자, 디스카운트 안에 내용물로는 자, 어떠한 계산이 들어가 있네요. 계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프라이스, 가격을 의미하는 변수죠. 자, 프라이스 변수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계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프라이스 마이너스 프라이스 슬러시 10. 일단 내용을 보니까 10% DC, 10% DC 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계산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개의 변수죠. 두 개의 변수와 그 다음에 하나의 메소드가 들어가 있는 체리 인포라는 예, 클래스가 지금 형성이 됐습니다. 자, 만들어졌고요. 자, 여기 우리 어때요? 변수죠, 변수. 자, 변수 두 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자, 클래스 바로 아래에 변수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자, 얘네들에 대한 공통된 이름이 있었죠? 자, 멤버 변수이고 자, 멤버 변수죠. 자, 밑에 스태틱, 자, 네임 변수와 프라이스 변수는 다 공통적으로 멤버 변수이고 자, 그 다음에 둘 다 스태틱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요. 자, 스태틱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은 자, 있는 이러한 변수를 또 클래스 변수라고도 얘기를 한다라고 했죠.
클래스 변수라고, 둘 다 똑같죠? 클래스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클래스 변수는 이렇게도 부른다고 그랬죠? 전역 변수라고도 얘기하기도 해요. 전역 변수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전역 변수는 자바의 공식적인 변수명이 아니에요. 변수명은 아닌데요. 자, 그러나 이제 전역 변수라는 그 전체 그 뭐죠? 모든 메소드에서 사용이 되는 그러한 메소드이다 보니 전역 변수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자, 어쨌든 예, 정확하게는 클래스 변수라고 자바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저 파이널 키워드가 지금 붙어 있어서, 자, 이거는 그러면 뭐냐. 전에 우리 테스트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변수에는 상수라는 게 있었어요. 상수라는 것을 변수의 종류라고 볼 수는 없어요. 종류의 그 종류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상수 처리가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좀 맞는 거고요. 상수 처리가 됐다라는 얘기는 고정이 됐다라는 거고, 예, 변경 불가 판정을 내리는 거죠. 자, 그래서 파이널 키워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변수는 예, 상수 처리가 된 그러한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이널 키워드로 인해서요. 상수 처리된 변수라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메소드 전부 다 뭐 스태틱 처리가 다 돼 있네요. 자, 이렇게 변수와 메소드가 들어가 있는 체리인포라는 클래스가 만들어졌고요. 자, 그리고 이제 메인 메소드가 들어가 있는 myfloat1이라는 myfloat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자, 지금 체리 인포죠? 자,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물려받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밑에 있는 그 클래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myfloat1, 예, 숫자 1. 자, 일단 뭐 그 이름과 똑같이 처리하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 하나 더 만들어지고요. 자, myfloat 숫자 1. 예. 뭐 여러 개 테스트 하려고 1, 2, 3 이렇게 붙이려는 용도로 일단은 1번. 자, 그 다음에 메인 메소드가 이건 존재하죠. myfloat. 그 다음에 자, 메인 메소드 체크해 주시고요. finish 누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지금 상속 처리해서 상속 테스트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만약에 상속을 안 하고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이건 뭐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던 내용인데요. 상속을 안 하고 사용할 수도 있어요. 예, 상속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상속을 안 하고 사용할 수도 있죠. 자, 위에 다른 클래스에 있는 내용을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 상속하지 않고 사용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우리 밑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 안에 내용물이죠. 자, 자, 가격, 출력을 두 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스카운트라는 메소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코딩을 하고요. 코딩을 똑같이 하는데 상속하지 않은 상태로 어떻게 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아웃 프린트L은 자, 가격을 출력하려고 하는데요. 자, 조금 아까 만들어 놓은 체리 인포 클래스 안에 있는 자, 프라이스를 자,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네임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임도 있네요. 네임과 프라이스 두 개. 자, 당연히 이 안에 변수 없죠. myfloat이라는 이 클래스 안에 myfloat이라는 클래스 안에는 없잖아요. 변수. 자, 당연히 name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오류나죠. 네, 당연히 없기 때문에 오류납니다. 자, 그럼 지금 상속하지 않은 상태로 자, 그럼 상속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클래스에 있는 내용을 불러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static이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는 것들은요. 저는 어제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 많이 자, 학습을 했는데 자, 전역 변수, 즉 클래스 변수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클래스 변수라는 얘기는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 가능한
예, 그러한 변수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 가능해요. 자, 클래스 이름을 앞세우고 접근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 쓰도록 할게요. 자, 체리인포.name. 자, 작성을 했어요. 작성했습니다. 자, 클래스 이름.name. 자, 전에 우리 혹시 전에 학습을 했던 내용 중에 수학 관련 함수가 있었는데요. 그거와 동일해요. 쓰는 기법, 사용하는 기법이. 자, 전에 이런 게 있었죠. 자, 전에 우리 수학 관련 함수 하나, 수학 관련 메소드 정확하게는 하나를 여기다 끄집어내서 한번 출력을 하려고 하는데, 자, mass.cell 라운드라고 할게요. 자, 내용은 뭐 있죠? 뭐 해볼까요? 예. 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수학 관련 함수 해서 지금 학습하려는 건 아니고요. 자, 모양이 똑같다는 얘기죠. 자, 수학 관련 함수 중에 수학 관련 메소드, 정확하게 라운드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자, 라운드라는 메소드는 자, 안에 있는 내용 관련해서, 안에 있는 내용 수치죠. 그 내용 관련해서 반올림 해주는 메소드죠. 사용할 때 수학 관련 메소드들은 전부 다 mass라는 클래스를 앞에 붙여서 써야지 돼요. 자, 라운드도 그렇고, 뭐, 셀이라는 메소드라든지, 자, 플로우라는 메소드라든지, 자, 모든 메소드는 수학 관련 클래스를, 예, 매스라는 클래스를 앞에 예, 작성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었었는데, 전에서 우리 테스트할 때 이렇게 했었죠. 자, 같은 내용이에요. 자, 앞에 지금 보시면은, 예, 자, 체리 인포라는 건 우리가 만든 거죠. 자, 매스라는 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죠. 내장되어 있는 거고. 자, 전에 학습을 했던 내용과, 예, 자, 기법이 똑같기 때문에, 자, 한번 끄집어내 봤고요. 자,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체리 인포.name 자,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고요. 출력하시게 되면 당연히 출력되겠죠? 출력해 볼게요. 자, 네임 값으로는 체리라고 세팅을 해놨는데, 예, 체리 잘 출력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자,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름과 가격 출력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플러스, 자, 콜론, 그리고 플러스 가격도 출력해 볼게요. 자, 지금 상속하지 않은 상태로 자, 사용하고자 할 때 똑같이 접근을 하죠. 클래스 이름.점 price. 자, 이렇게 해서 자, 체리 인포에 있는 그 변수의 자, 변수를 자, 네임 값과 그 다음에 price를 네, 출력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출력되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상속하지 않은 상태로 접근했을 때 상황이고, 자, 지금 이제 주제는 이제 상속이잖아요. 자, 상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메소드도 마찬가지예요. 메소드도. 자, 여기 디스카운트라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만약에 실행을 하고자 한다라고 할 때, 자, 우리 메소드에게도 지금, 자, 스태틱이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죠. 자, 얘는 뭐예요? 얘는 클래스 메소드인가? 클래스 메소드? 자, 클래스 메소드라고 부르지 않아요. 스태틱 키워드가 붙어 있는 이 변수는 자, 클래스 변수, 멤버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메소드에게는 이러한 이름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냥 스태틱 처리가 된 메소드다라고 정확하게 공유 그 자, 공유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그런 메소드. 자,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리 인포 클래스 이름 점 디스카운트. 자, 이런 식으로 예, 변수 사용하듯이 똑같이 자, 메소드도 클래스 이름이랑 같이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상속과
관련해서 내용을 작성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화면에 있는 것처럼 자, 우리 체리 인포라는 클래스죠. 이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안에 있는 내용을 상속받아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을 안 한다라면 뭐 이렇게 작성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걸 주석 처리 좀 한 다음에 자, 이제 상속 관련 키워드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키워드는 extend예요. 자, extend라는 키워드를 작성을 해주시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이름 바로 뒤에 작성을 하는 거고요. extend 그리고 뒤에는 자, 상속받으려는 클래스 이름 체리 인포 자, 작성을 했어요. 자, 상속이 끝난 거예요. 자, 상속은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extend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자, 해당 어떤 특정 클래스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요, 안에 있는 내용을 모두 다 자, 상속받을 수 있게 예, 처리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조금 아까 자, 출력을 했던 이름과 프라이스 두 개를 출력하도록 하겠는데, 자,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화 프린트를 좀 복사해서. 자, 여기 우리 자, myFloat이라는 이 클래스 안에는 당연히 없죠. 네임 값이 선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상속이라는 이 설정을 하기 전에는 name이라고 썼을 때 오류가 났었는데요. 지금은 오류가 나지 않아요. 자, name이라고 써도 자, 해당 클래스 안에는 본 클래스 안에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자, name이라고 써도 오류가 안 나요. 자, 그거는 이제 상속받는 클래스죠. 상속받는 클래스에 name 값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price 어쨌든 나의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마치 내 것처럼 자,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체리 인포 안에 있는 내용이 마치 자, 나한테 지금 있는 것처럼 지금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변수 이름을 변수 이름을 작성을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메소드도 마찬가지예요. 디스카운트라는 메소드가 있었는데요. 자, 상속이라는 관계가 만약에 없다라면은 클래스 이름을 반드시 지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자, 그러지 않아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상속 관계가 이제 선언이 되고 나서는 자, 디스카운트 자, 그러면 마저 작성해서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내용은 자, 디스카운트를 적용하기 이전의 그 가격과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를 적용하고 이후의 가격을 비교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화 프린트에 이름하고 그 다음에 프라이스를 다시 한번 출력하는 거로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이 잘 됐어요. 자, 출력해 보시고요. 자, 네임 값이죠. 네임 값은 체리라고 되어 있죠. 예, 출력이 잘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프라이스는 디스카운트 적용하기 전에는 초기 값이 5,000이죠. 자, 5,000원. 예, 원 단위로 생각을 했을 때. 자, 5,000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를 적용하고 나서는 체리 가격이 변했어요. 자, 10% DC가 이루어져서 4,500원이라고 설정된 내용이 예, 자, 출력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디스카운트에 대한 계산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리고요. 자, 부모 클래스에 있는 내용이죠. 이제 부모와 자식 관계가 설정이 됐어요. extend라는 키워드를 통해 부모와 자식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부모 클래스에 있는 내용, 그 변수 및 메소드를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프라이스와 자, 네임 값이 있는데 먼저 프라이스를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정이라는 얘기는 재정의를 얘기하는 거죠. 부모 클래스에 5,000원이라고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바꿔 보도록 할게요. 자, 프라이스
자, 이퀄 3,000원으로 바꿔볼게요. 3,000. 자, 부모 클래스에 있는 내용이고요. 부모 클래스에 있다라는 얘기는 부모 클래스에 있는데 상속 관계가 지금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자, 바로 위에 있는 거와 똑같은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변수가 바로 위에 이렇게 세팅된 효과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바로 위에 세팅된 효과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격은 재정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변수 하나 더 있죠. 네임값. 자, 보시게 되면은 네임은 변경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한번 지금 작성을 한번 해보겠는데, 자, 일단은 뭐 변경 불가예요. 자, 파이널 키워드로 작성이 되어 있는, 파이널 처리되어 있는 이 변수는요, 상수 처리된 거기 때문에 변경 불가. 자, 그래서 자, 변수 선언이 된 다음에 이건 부모 클래스든 자식 클래스든 상관이 없이 자, 변경하려고 하면은 이제 오류 발생이 됩니다. 자, 어쨌든 파이널 키워드는 재정이 불가해요. 자, 익스텐드 키워드를 통해 부모 자식 관계를 형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부모 클래스에 있는 내용을 사용 한번 해봤어요. 자, 마치 내 것처럼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자, 됐습니다. 요 예제는 이렇게 두도록 하시고. 자, 예제가 하나 더 있는데 밑에 보시면은 자, 밑에 예제 2번은 뭐냐면은요. 자, 스태틱 키워드를 자, 체리 인포에 지금 스태틱 키워드가 다 붙어 있어요. 자, 붙어 있어서 자, 우리가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편하게 사용을 했는데요. 자, 스태틱 키워드를 다 띄워보자라는 그러한 얘기예요. 스태틱 키워드를 다 띄워보자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 예제 2번은요. 자, 스태틱 키워드를 다 없애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클래스 이름 서로 좀 다르기는 하지만 자, 새로 작성하는 게 낫겠죠? 자, 요거 그냥 유지시키고 그냥 두도록 하고 새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있는 내용과 우리 방금 학습했던 내용과 거의 같기는 한데 자, 이번엔 스타틱 키워드가 붙어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스타틱 키워드를 다 제외한 채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애플 인포라는 클래스고요. 애플 인포. 자, 메인 메소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finish. 자, 사과 이름과 그 다음에 가격,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 다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스트링 자, name equal 사과. 자, integer price equal 3,000. 자, 학습 예제는 쌍따옴표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 잘못된 표기고요. 자, 당연히 인티저이기 때문에 쌍따옴표가 있으면 안 되겠죠? 자, 마저 작성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void discount. 자, 10% DC라는 의미의 계산. price equal 자, price 마이너스 price 슬러시 10. 자, 클래스 하나가 지금 애플 인포라는 클래스가 만들어졌고요. 자, 여기는 아까와 다르게 스태틱 키워드는 다 붙어 있지 않습니다.
스타틱 키워드가 붙어 있지 않지만, 자, 클래스 바로 아래에, 자, 그 선언이 되어 있는 이러한 변수들을 다 멤버 변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멤버 변수. 자, 그리고 스타틱 키워드가 붙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변수들은 자, 모두 인스턴스 변수라고 한다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메소드는 보이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환값이 없는 메소드죠. 자, 작성이 되셨죠? 맞아, 작성하도록 할게요. 내용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요. 자, 이거 맞아 작성을 하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myflow2라는 이름을 가진 그 클래스죠. 자, 클래스로 작성하도록 할게요. 자, new 클래스 myflow2. 자, 메인 메서드 체크해 주시고 finish. 자,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지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관계를 이제 형성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extend라는 키워드를 붙여주시고요. 자, extend. 자, 그리고 자, 부모 클래스 이름 애플 info. 자, 부모 클래스에 상속받으려고 하는 그 클래스죠. 그 대상 클래스를 extend 바로 뒤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상속 관계가 됐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가 지금 형성이 extend라는 키워드를 통해 형성이 된 거고요. 자, 이제 안에 있는 내용을 다 호출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자, 여기 보시면은 아무리 상속 관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자, 여기 보이드라든지 디스카운트라든지 네임이라든지 프라이스는 자, 뭐죠? 스태틱으로 돼 있지 않아요. 스태틱 키워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스태틱 키워드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아무리 부모 자식 관계가 형성이 돼서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치더라도 예, 그냥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 즉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출력 관련해서 만약에 과일 이름을 출력한다라고 했을 때 자, 부모 자식 간의 이런 어디 extend라는 키워드를 통해 자, 관계를 맺고 나서 자, 부모 클래스에 있는 내용을 마음대로 사용이 가능했었잖아요. 아까 스태틱 키워드가 붙어 있는 변수들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스태틱 키워드가 붙어 있지 않으면은 자,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죠. 자, 당연한 얘기로 예, 인스턴스 변수, 객체 변수이기 때문에 메소드도 마찬가지예요. 스태틱 키워드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객체 처리가 되고 나서야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객체 처리를 하고 나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습 화면에는 객체 처리로 예, 객체 처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대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myflow2 F라고 할게요. F equal new myflow2. 자, 참조 변수는 F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조 변수를 통해 접근 가능하죠. F.name. 자,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 객체 처리해서 사용하는 거는요. 부모 자식 형성이 되더라도 자, 이렇게 사용하는 건 동일해요. 자, 이름이랑 가격 출력해 볼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작성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좀 10분 쉬었다가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이따 하도록 할게요. 자, 실행 한번 해보세요.